북촌 한옥마을에 대해 알아볼까요? 좁은 의미에서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한양의 북쪽 마을을 뜻합니다. 서울 600년 역사와 함께한 우리의 전통 거주 지역입니다. 북촌에는 주로 힘있는 양반들이 모여 살았고 큰 주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북쪽을 북촌, 남쪽을 남촌으로 구분합니다. 옛 북촌에는 30여 호의 집이 있었으나 일제시대에 하나의 큰 집을 여러 집으로 쪼개서 팔아 현재는 2천여 개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옛 모습을 간직한 주택은 윤보선 고택이나 문현궁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남촌에 사는 양반들은 비교적 힘이 약한 양반들로 그들을 남산골 샌님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촌에 해당하는 충무로 일대는 비가 오면 쉽게 질어져 진고개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이러한 곳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학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산골 샌님들을 딸깍발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명동 충무로 일대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반면 청계천 북쪽의 종로와 북촌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기상청과 같은 역할을 했던 관상감이 있었습니다. 관상감의 관리는 매일 천문 기상을 관측하여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구기와 물시계, 해시계도 관상감에서 발명되었습니다. 관상감은 강과 하천, 홍수지리에 관련된 업무와 길흉을 점치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관상감이 위치한 이곳은 과거 휘문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휘문학교는 1904년 민영희 선생이 설립한 학교로 개교할 당시에는 광성의숙이라고 하였습니다. 1903년 고종황제가 휘문의숙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고 1978년에 72년간 자리했던 종로구 원서도 여기 현대그룹 사옥 위치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민영이는 명성황후의 먼 친척으로 조선 말기의 문신입니다.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동학농민운동 때 청군의 지원을 요청하여 동학군 진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영이는 한인합병의 공을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자기와 많은 토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통 한옥을 매입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러 한옥의 멋과 북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북촌 문화센터를 꾸몄습니다. 북촌의 역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전통 주거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북촌 문화센터는 북촌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님 집은 지금 저기 보이는 안동 칼국수 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만 여운형 선생님 집터임을 알리는 표지석만이 여기 여운형 선생님이 사셨던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의 개동집은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를 물러나게 되자 주주들이 마련해준 집입니다. 여운형 선생님은 1933년부터 1947년 암살 당하실 때까지 북촌에서 사셨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이십니다. 1918년 상해에서 단체를 조직하여 광복운동의 터전을 마련하셨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1933년 중앙일보의 사장에 취임하여 조선중앙일보로 이름을 고치고 언론을 통한 항일투쟁을 하셨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기재한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가 정간을 당하고 1937년 폐간되자 사장직을 물러나셨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은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 일본 선수로 출전하여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손 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우고 사진을 신문에 게재한 사건입니다. 사진에는 우승한 송기정 선수는 우승의 기쁨보다는 일본의 국가가 울릴 때 고개를 떨구고 비통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 사진은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은 1945년 광복이 되자 좌파와 우파로 나뉜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1947년 서울 해화동 로터리에서 두 발의 권총 사격을 받아 사망하셨습니다. 선생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선구자로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려대학교 동아일보를 운영했던 인촌 김성수 선생의 고택입니다. 인촌이 서울 한복판 개동으로 이사 온 것은 일본 유학 후 시작한 첫 사업이 바로 학교 운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인수한 중앙고등학교가 고택 근처에 있습니다. 이 고택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3.1운동 당시 여러 종교계 대표들이 모여 거사를 논의하며 3.1운동의 큰 틀을 잡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촌 김성수 선생님은 전북 고창 출생으로 부안에서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인촌은 1914년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후에는 기업, 학교, 언론의 육성을 통한 실력 양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915년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한 중앙고등학교를 인수하였고 1920년에는 동아일보를 창간하였습니다. 1932년에는 보성전문학교, 현재 고려대학교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촌은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만해당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월간지 유심을 출간하던 시절 머물던 곳으로 문학활동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셨던 곳입니다. 이곳 유심출판사는 한용운 선생이 3.1 독립정신을 중앙학교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던 곳입니다. 유심은 1918년 만해 한용운 선생에 의해 창간된 불교 잡지로 편집자 겸 발행인은 한용운 선생님입니다. 유심은 불교 전문지의 성격을 띠고 발간되었으나 한용운의 시가 발표되고 매달 문예 작품의 현상 모집을 한 점 등은 다른 불교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편집 방식이었습니다. 중앙고등학교는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1908년 부안 말에 신학문을 통한 나라를 구하고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운다라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뒤 세정난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1915년 김성수가 중앙학교를 인수하여 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김성수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개동에 학교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제감정기 학생운동인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등의 항일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1922년에는 교사 조철호에 의해 조선소년군이 창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소년군은 우리나라 보이스카우트의 효시로 청소년들에게 독립사상과 민족적 단결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1919년 2월 28일 3.1운동을 위한 최종 회합이 송병희 선생님 집터에 있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북촌박물관의 자리가 원래 송병희 선생님의 집터입니다. 손병희 선생님은 동학의 제3대 교주입니다. 그는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었고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손병희 선생님은 일본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셨고 3년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1920년 10월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별장인 상춘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북촌에는 조선시대의 청백리이자 효자인 고불 맹사성 정승이 사시던 집이 있었습니다.
맹사성은 태종실록을 감수하여 좌의정에 올랐고 팔도 지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맹사성은 조선의 전기의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황희 정승과 더불어 조선의 대표적인 청백리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맹사성은 검은 소를 타고 다니며 피리 부는 정승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진언을 잘해 관직 생활 중 3번의 파직과 6번의 유배를 당하셨는데 정승을 지낸 사람 중 유배를 가장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 또한 지극하셨습니다. 10살 때 어머니 상을 당하여 7일간 단식을 하였고 3년간 죽을 먹으며 어머니 묘 앞에서 상을 치러 고향에 효자문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사육신 중 한 명인 성삼문의 집터입니다. 성삼문은 세종대왕을 도와 한글 창제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단종의 복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학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정독도서관 안에는 겸재정선이 인왕제색도를 그린 자리가 있습니다. 인왕제색도는 우리나라의 경치를 직접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로 국보 제216호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중화사상을 탈피하여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독도서관이 위치한 이 터는 서구식 중등교육의 발상지입니다. 1900년 고종황제 칙령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만립 중등학교로 건립된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 경기고등학교는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제4대 윤도선 대통령님의 집입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하시어 대통령에 선출되셨습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5.16 군사정변으로 1962년 사임하셨습니다.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로 12세에 결혼하였지만 3개월 만에 부인과 사별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왕실의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 집 또한 고종이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돌아온 박영효에게 하사한 집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고택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대한제국 말기 세도가의 집의 형태와 건축 양식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한국의 첫 민주정당이었던 한국민주당의 산실 역할을 한 장소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선 말기 좌의정을 지낸 박규수의 저택이었고 그 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종합병원인 광해원이 자리했었습니다. 그 이후 경기여고, 창덕여고가 자리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군내에는 천연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600년 수령의 백송이 유명합니다. 모양은 보통 소나무와 비슷한데 나무 껍질의 색이 흰색입니다. 이제 북촌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북촌 투어가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